오늘 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에 따뜻한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주실 분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심리 상담과 우리 아이들의 놀이 상담, 부모 코칭 분야에서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현재 프롬맘 프롬미라는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미아 강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인사 말씀 올리고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롬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원장 전미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받은 주제,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이 화내지 않고 육아하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저도 조금 숙고하면서 교육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왔고요. 아마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어진 시간 안에 잘 다듬어 갈까라고 했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을 때에 세 가지 덩어리 요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요. 일단 우리 육아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자꾸 누구 보게 돼요? 아이 보게 되죠. 네. 그런데요, 제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다 보면 때로는 정답이 아이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육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육아의 중심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아를 하면서 아이만 이렇게 봐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봐도 답을 못 찾을 때 누구에게 답이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나에게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쁜 일상, 육아를 하면서 만약에 일도 하고 내 아이가 뭐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다 그러면 하루가 훅훅 지나가죠. 근데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 귀한 시간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다란 덩어리, 나에 대한 성찰, 나를 만나보는 시간 먼저 챙길 거고요. 나를 돌아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 봐야 돼요? 그땐 이제 아이 한번 봐야죠. 왜요? 육아는 나와 내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아이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아이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질이라는 근간을 통해서 살펴보는 눈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내용이 방대합니다. 기질의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기질과 관련된 걸 다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내 아이를 살펴볼 때 기질의 어떤 주요 요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지 정도 여기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예요? 나를 봤고 내 아이를 봤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양육 관계를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육아를, 긍정적으로 훈육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복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덩어리는요, 제가 주제를 선정하면서도 조금 더 이론적 근간이 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기질 검사, 양육 태도 검사에 기반해서 요소들을 좀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나를 찾고 내 아이를 만나고 육아의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가 같이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죠. 오늘부터 차근히 해보자. 근데 사실요, 오늘부터 안 해도 돼요. 오늘 잘 담아가고 내가 조금 찾아가고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시작을 한번 나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를 먼저 돌봐요. 자, 아까 이제 저희 나비 진행자님께서 오늘 아침 아이들 등원 시키고 오셨냐? 그죠? 그 뭐 등원 전쟁 있잖아요. 그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 깨워가지고 등원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내면은 뭐 그냥 원활하게 가주면 땡큐인데 원활하지 않은 날 어때요?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끼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거치고 여기 오신 것도 저는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하루가 온전한가를 살펴봤을 때 뭐 온전한 날도 있고 아침부터 울그락불그락 한 날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러고 나면 밤에 잘 때 어때요? 이게 되게 흔한 스토리죠. 밤에 잘 때 어때요? 자는 애가 제일 예쁘고 자는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왜 어제도 미안했는데 오늘도 나는 미안한가?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봐봐요. 임신, 출산, 육아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 여정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복작복작 하루를 기껏 살아놓고 밤에 또 미안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이 엄마 아빠들이 하루하루의 육아를 지켜내고 견뎌낸다라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때 드는 죄책감, 미안함을 소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한테 화를 낸다. 나 오늘도 아침부터 화냈어. 혹은 나 어제 사실 진짜 미안했어. 근데 도대체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화를 낼까? 그죠? 얘는 왜 이렇게 양치를 안 할까? 얘는 아침에 도대체 이렇게 옷을 안 갈아입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놀이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네. 왜 이러는 걸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안 통하고 안 먹히니까 자꾸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나날들 중에요. 유달리 오늘 좀 더 내가 예민한 것 같은데 나 이렇게까지 화낼 일 아닌 것 같은데 왜 화를 내고 있지? 요런 거 떠오르실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게요.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그 요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양육 스트레스라는 근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는 사람의 정서를 요동치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유달리 떼쓰기가 심해. 내 아이는 유달리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뭔가 그렇게 까탈스러워. 유달리 내 아이는 행동적으로 산만해. 그러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나의 스트레스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아이 요소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 그죠? 우리 체력 딸리면 임계점 낮아지잖아요. 금방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워킹맘이야. 그럼 어때요? 워킹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원활치 않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원하고 잡음이 있어. 그럼 어때요? 내가 이미 기본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있죠. 그러고 나면 아이한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이 요소예요? 나의 또 다른 원인이에요. 또 다른 원인이죠. 그리고 여성은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사람인데 일을 하지 못하고 육아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를 실현하는 게 한 아이의 엄마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직업적 역할도 나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높죠. 근데 그게 자꾸 유예돼. 그럼 어때요? 육아를 하면서 자꾸 나도 모르는 피해의식, 나도 모르는 불만족스러움이 아이에게로도 향할 수 있다. 또 뭐 있어요? 그 흔한 거. 싸웠어 남편이랑. 어제 저녁에 치맥하다가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화내면서 끝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 완전 안 좋아. 얘 아침부터 또 세수도 안 한대. 그럼 뭐예요? 등원? 나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이렇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되려 뭐예요? 정돈이 되잖아요. 뭐 내가 그거 깨닫는다고 해서 남편하고 관계가 금방 괜찮아지는 거 아니고요. 뭐 회사 일이 갑자기 잘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그쵸? 인간은요. 그걸 놓치고 막 흘러갈 땐 화가 나다가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한소끔 낮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뭘 좀 살펴볼 거예요? 나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특성들을 살펴봤을 때에 맞아.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사실은 내가 조금만 기분 좋게 얼려주면 따라오는 아이인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두세 번만에 다그치니까 아침부터 어그러졌구나. 이런 걸 깨닫기만 해도 뭐예요? 후루루룩 하고 날아가죠. 그러고 나면 신비일전에서 그 다음 턴에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은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아를 할 때 아이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는 거 분명히 조금 더 나은 육아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드린 사례에서 떠오르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거 말고도 여기 몽글몽글 떠오르죠? 네, 그 몽글몽글 떠오르는 거 놓치지 말고 꼭 잘 담아가셔서 오늘 중이건 이번 주 중이건 한 번쯤 끄집어내서 꼭 만나보세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엄마, 아빠, 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이건 이제 뭐냐 하면 근데 뭐 어찌됐건 화가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죠? 그 노력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슥 하고 내보냈는데 근데도 화가 치밀러.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자,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화내거나 짜증내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우리 어때요? 어려워. 애기들한테 하지 말라, 멈춰라라고 하는데 우리도 멈추는 게 어려워요. 조절이라는 영역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삶의 경험도 더 적은데 아이가 짜증이나 화를 내는 걸 멈추는 게 이리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우리부터 좀 실천을 해봐야죠. 어찌됐건 그래도 세상에 먼저 나왔고 부모라는 역할을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우리부터 마음 달래기 좀 해볼 건데 진짜 말 그대로 스탑입니다. 근데 이 스탑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죠. 어때요? 신체적 반응이 있어요. 뭐예요? 뜨거워지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거워지죠. 근데 제가 그 뜨거워질 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쿨링 타임. 자, 생각보다 심플한데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데 문제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주마등처럼 에피소드 흘러가죠, 지금. 멈춰야 된다는 거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멈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엑셀 밟죠. 맞아요. 자, 그걸 멈추느냐 못 멈추냐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 더 나은 부모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브레이크 고장난 차로 갈 거냐 결정됩니다.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화를 일단 딱 멈추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금방 나아지지 않아요.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화라는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요, 식혀야 되잖아요. 어떤 걸로 식혀요? 별거 없어요. 올라오는 이 정서적 역동 에너지는요, 일단은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애기한테 이야 이걸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하고 뭐예요? 찬물을 마셔. 화장실 가서 물로 팔 걷어가지고 여기까지 찬물을 들이대. 뭐예요? 그 시원한 느낌이 나를 가라앉혀요. 제가 너무 뭐가 안 되면은 빨리 모든 창문 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요? 뜨거운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무드는 바뀌어요. 인간이요, 되게 입체적이고 복합적이고 어려운데요, 때로는 단순합니다. 특히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즉각적 환경에 변환점을 만드는 게 답인데, 소리 지르는 거 선택하실래요? 가서 팡 하고 일단 베란다 여실래요? 저는 후자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빵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있죠? 바람이 훅 들어와. 그죠? 그 정 안 돼 뭐예요?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 팡.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뜨겁게 올라오는 정서를 멈추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들을 행하려 하지 말라. 일단은 뜨겁게 올라오는 그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날려보낼 수 있는 단순한 감각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즉각적 효과에 도움이 된다.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정서가 한 소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이성이 올라와요. 인간은요, 이거 아이들의 훈육에서도 되게 중요한 두 가지예요. 정서랑 이성이 싸워요.
계속 싸워요. 저울질해요. 정서가 압도적으로 올라오면 이성적 사고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훈육하는 장면에서 엄마가 야, 너!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비이성적인 행동할걸요? 도망친다든지 웃는다든지 딴소리를 한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근데 그 비이성적인 행동이 누구의 화를 더 북돋아? 우리의 화를 더 북돋죠.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더 화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괴물이 나타났다,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 나름대로의 살기 위한 행동인데 하필이면 그게 조금 잘못됐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질타하는 언어 쓰면 안 된다는 거 너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한 소끔만 내려놓으면 화와 연합되어 있는 비이성적인 사고와 언어들도 같이 어떻게 돼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올라와요? 이성기제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보여요. 무슨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내가 지금 23년생이랑 죽자고 달려들고 있었네? 이런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우습잖아요. 아유 뭐야, 너무 진지하게 진짜 열받아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 아유 내가 얘랑 지금 뭐하고 있냐. 애기를 낮게 보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뭐 때문에 싸워요. 쿠키 반쪽 쪼그러진 것 때문에 애기 화내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죠. 그쵸? 사실 사안 자체가 그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할킬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 때문에 그게 자꾸 놓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서가 내려가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한 이성적 이해가 늘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한숨 쉴 거 한숨 쉬고 덜어낼 거 덜어내고 얘랑 어떻게 이거를 상황을 해결해 볼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한 감각적인 전환을 비롯해서 이성적 사고를 끌고 오는 과정인 거다. 그런데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을 우리가 식혀내는 거, 흘려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뒤의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부분만 만약에 습관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제법 이성적인 어른이에요. 우리는 제법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육아서를 살펴보고 매일매일 인스타 유튜브 애기랑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나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매일 노력하잖아요. 앞 단계에서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부모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화의 뜨거움에 집어삼켜지지 마세요. 그 화의 뜨거움을 흘려보내고 식힐 줄 아는 부모의 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화의 근원에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를 건드리는 또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돈하려고 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챙긴다라고 한다면 매우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은 육아가요. 정돈되면서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밌으라고 제가 이렇게 딱 이런 말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요 조금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금 소소하지만 방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육아를 할 때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요. 사회적 지지 체계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그 아이를 지지해주는 엄마, 아빠, 교사 그 누구든 한 명이 있으면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절친한 친구하고 수다를 떨고 그죠? 남편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친구랑도 될 수 있고 친한 엄마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체계들을 한 번쯤은 다시 재점검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한 번씩 떨어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꾸 부대끼고 있어가지고 뜨거워지는 것보다는
기꺼이 분리되라. 왜 있잖아요. 그 뭐 남편이 봐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가 하루에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도와줄 수 있을걸요? 정 안 되면 육아 품앗이를 하세요. 돌아가면서 쉬는 시간을 주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이거 해보신 어머님 있는데 괜찮대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4명인데 3명씩 4명의 아이를 키즈카페 데리고 가고 1명은 자기 시간 갖는 거예요. 재밌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윤활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 저는 추천을 드리고, 특히 내가 에너지 소진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체력이 딸리고 내적으로 긴장감이 높거나 불안이 높아서 심리적 에너지 소진이 빠른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른들은요, 더더욱이 기꺼이 용기 내서 쉬는 시간 챙겨야 됩니다. 충전이 돼야지 또 짜증내지 않고 더 건강한 육아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 완벽주의 내려놓고, 이거는 맨날 노력하는데 아쉬운 것만 생각날 수 있죠. 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지금 하루를 살아간 거,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기도 했지만 바쁘고 버거운데도 오늘 맛있는 간식을 기꺼이 만들어서 준 거, 안 사 먹이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르시시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인정과 격려, 수용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박하게 굴지 마세요. 나에게 영혼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게 건강이 되는 엄마 아빠는 내 아이에게도 그런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칭찬하는 게 내 아이에 대한 칭찬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꼭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번째, 감정의 리쓰기. 이거는요, 특히나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우울감, 불안 혹은 충동의 정서가 높은 것 같다, 난 정말 이 화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되기 이전부터 나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취약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여겨지시면 이런 수단도 방법이 됩니다. 네, 이거 뭘 건드리는 거냐면요, 감정에 압도되는 나를 반추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정서가 이성적일 때 살펴보고 찾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정서를 조절할 때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서에 압도된 과거의 순간을 회고하는 거 도움 많이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쓰는 기법이고 실제 정서 조절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좀 바쁘더라도 요즘에 휴대폰 있으니까요, 이동하거나 할 때 사실 10분 15분 정도 시간 쓰면 정리되거든요. 이런 거 모아두고 한 번씩 보고 실제적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히 내가 정서적으로 다방면으로 요런데 취약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더더욱이 추천하고요. 마음 챙기면 이거 뭐냐면 후하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하는 동안만 좀 혼자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설거지하는 동안도 엄마를 100번 부르죠. 그러면은 감사한 건 뭐예요? 뒤통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러면은 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뜨거워질 것 같을 때 내뱉으라고 했잖아요. 뜨거워지면 심박수가 올라가요.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거. 근데 우리 출산하면서 남아제호흡이랑 다 배우잖아요. 그죠? 써먹으세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반응을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일단 호흡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할까? 요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상에서 나에게 적합해서 조금 수단으로 가지고 가볼까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취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 하나라도 단순한 것 같고 별것 같지 않은데 실천하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챙겨서 실천하는 엄마 아빠이기를 제가 응원 뿜뿜 할 테니까요. 힘과 방법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